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도내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 최초의 대규모 공장인 도레이가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을 강조했고 완주군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장맛비가,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제조 공장이 처음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일본 도레이사 군산공장인데 지역에 돌아올 경제 호가는 아직 기대 이하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준공된 도레이 군산공장. 반도체나 자동차 엔진 등 부품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PPS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연간 PPS 수지 8,600톤을 생산합니다. 군산공장에 1,900억 원을 투자한 도레이는 오는 2018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규모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생산이 시작이 된 이 PPS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많은 그 가공 공장들이 같이 들어와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첫 외국인 투자 기업이자 1,000억 원 넘게 투자한 첫 대규모 제조 공장입니다.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서로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구축한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기대가 높은 만큼 도레이에 제공되는 혜택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도레이 공장에 대한 법인세는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에는 50%가 감면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도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고 104억 원에 이르는 공장 부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무상 임대됐습니다. 반면 도레이 군산공장이 직접 고용한 인원은 고작 120여 명에 불과해 현재로서는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지 15년, 삼성과 OCI 등 대규모 투자가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도레이 군산공장이 새만금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다시 용두사미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LG그룹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 규모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회와 시설원예 농가들은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LG CNS는 지난 2월 다른 LG 계열사 5곳과 함께 3,800억 원을 투자하는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계획서를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했습니다. 총 70헥타르 규모인 새만금 스마트팜은 26헥타르는 연구 개발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50헥타르에선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재배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은 R&D 센터에서 연구한 기술을 재배지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분들 대상으로 교육,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관광 이런 데서의 농촌 이런 거 활용,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조성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해외로 수출한다고 LG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회와 원예 농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면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농업 정책의 친기업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물류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영농 법인이나 농업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농민들은 그동안 LG CNS가 개최한 사업 설명회 참여를 거부했으며 농민회 측도 집회를 열고 사업의 허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전기를 맡게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농민들의 삶이 또다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부정론이 맞서면서 LG의 새만금 투자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결도로 시행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건설에 따른 주차장 설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차량 통행과 주차 관리는 전적으로 군산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유 수면을 매립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교통 대란이 단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장마 기간 기습폭우로 도내에서도 토사가 무너지고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 방향 차선이 통제된 가운데 중장비가 도로에 흘러나온 토사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도로 옆 야산에는 물길을 따라 쓸려 내려온 돌과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밤사이 폭우로 250톤의 토사가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시간당 50mm 정도 되는 비가 쏟아지면서 좀 집안이 못 이기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장맛비로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주변에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이처럼 길이 건널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어 건너편에 사는 마을 주민 수십 가구는 당분간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삶의 터전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범람하게 되면 여기까지 물이 범람해요. 이렇게 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폭우가 오면 저희가 나와서 지켜요. 남원에서는 하천에 휩쓸린 50대 여성이 주변을 지나던 버스기사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 파프리카와 인삼, 채소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수확이 어렵게 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10개 시군의 88헥타르로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내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수확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당황스럽고. 시간당 40에서 50mm로 퍼붓는 기습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말에는 태풍 영향까지 예상되고 있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일주일가량 이어진 장맛비가 오전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지만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이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남원 30도, 전주 29도 등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으며 태풍 네파탁은 일요일부터 도내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교육부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근거가 없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공대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종합경기장 개발 등 전주시가 공들이는 사업들은 대부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렵다고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 최대 규모 사업이랄 수 있는 에코시티 개발 방향을 좌우할 항공대대 이전은 현재 주민들 반대에 막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 사업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태영은 업무방해로 주민들을 고발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 중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완주군과 군민들이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승수 전주시장은 추진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또 대립이 있다고 해서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시민들과 또 이 당사자들 대화하면서. 다만 김 시장은 항공대대 이전 사업의 경우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지만 소송에서 패한다면 물러설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전임 시장이자 전라북도지사와 갈등으로 표현되는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를 의식한 듯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 시장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지 몇 시간 뒤 박성일 완주 군수는 김 시장을 찾아 예비군 훈련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군수는 완주군 동의 없이 공동으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완주 군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이전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국민의당 도의원들이 송하진 지사의 갈등 조정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항공대대 이전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사의 직분을 망각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옥정호 문제나 새만금 행정구역, 동아혁명 기념일 등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지사 직속으로 편재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도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1심과 같이 기각당했습니다. 주민들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과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실업률 증가로 도내에서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37%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또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41%에 이르고 전국 평균 27%를 크게 웃돌아 고령층을 위한 돌봄과 안전, 고용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일을 최적의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가 국내 최초로 장수 사과 시험장에 설치됐습니다. 또 군산과 김제 등에 이어 도내에서 5번째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남원에도 마련됐습니다. 그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CA 저장고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지난해 수확한 장수사과 5톤을 8개월간 저장한 결과 일반 저장고에 비해 무게 감소율이 절반 이하로 낮았으며 경제성에서도 연간 수익이 1.67배 높았습니다. 또한 외국산에 비해서도 구조와 작동이 간단하고 설치 비용도 3분의 1에 불과해 보급이 확대되면 장수사과와 오미자 등의 연중 출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품질의 장수 사과를 연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저온 저장에서 CA 저장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용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남원시에도 설치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남원시 하정동에 사무실을 갖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남원시와 남원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고용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 활성과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복지 서비스가 한 자리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주군이 대둔산 느새골에서 동신바위를 거쳐 구름다리에 이르는 등산로 정비 사업을 9월까지 추진합니다. 지난해 용문골 등산로에 이어 추진되는 이번 정비 사업에는 도비 등 2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되는데 안내 표지판과 돌계단 정비, 그리고 친환경 야자매트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등산로로 조성됩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10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진안에서 개최됩니다. 내년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에서는 전국 5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정기회의와 마을 만들기의 활동과 교류회, 그리고 우수 사례 발표회 등이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는 이제 인내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도봉구에서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무차별 성폭행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고, 김제에서도 고교생 4명이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심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철부지 아이들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 범죄는 단순 학교 폭력이나 절도를 넘어 강도, 성폭행과 같이 강력 범죄와 성인 범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충격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가 만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선도 행위 또한 형식적이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를 모방한다는 점에서 성숙한 어른들의 역할이 건강 사회를 위한 선행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 또한 필수 조건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문화적으로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격인 처방보다는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는 선도와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본분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흐리고 또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특히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도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9월 말 열리는 제1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앞두고 주요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어제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고 올해 소리축제의 주제인 세상의 모든 소리에 맞춰 세계 음악의 중심에 서는 판소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명창들의 쇼맨십과 연기력이 극대화된 무대를 마련하고 축제 공간도 다채롭게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특별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국회는 미래일자리 특별위원장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남북관계 개선 특별위원장에는 더민주 이춘석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공동대표 사퇴 이후 당을 이끌 11명의 비상대책위원을 확정한 가운데 익산을 조배숙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홍보수석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을 한 유성엽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민의당 내부의 반민주적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2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5일 낮 62살 B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예금을 인출해 집안에 놓게 한 뒤 이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강원과 전북 등에서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어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 독립영화제 순회 상영 전 인디 피크닉이 오늘부터 사흘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된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가 영상화돼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상영됩니다. 전북 지역 작가 재조명 기획전이 내일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조각가 이호철 개인전이 오늘부터 20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어린이 뮤지컬 겨울왕국이 모레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내일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오늘 부모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예방법과 대처 요령을 강연합니다. 제15회 하소 백년 축제가 내일부터 김제 청운산의 하소 백년지에서 열립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